2부의 주제는 이겁니다. 읽어보실까요? 노동의 형태는 총 3가지가 있죠. 육체노동, 정신노동, 그리고 감정노동. 저를 포함해서. 감정노동의 정의가 뭘까요? 딱 이런 거죠. 감정을 숨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화가 나도 웃어야 됩니다. 슬퍼도 웃어야 됩니다. 짜증이 나도 웃어야 됩니다. 열받아도 웃어야 됩니다. 생글생글 웃어야 됩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만큼 힘든 게 있겠습니까? 일을 할 때? 모 TM센터를 갔는데요. 한 젊은 여성이었거든요. 근데 복도에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는데 아유 그냥 어제 나라가 망한 사람처럼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휴지라도 좀 뽑아다가 좀 갖다 드릴까? 해서 화장실 가가지고 제가 이제 티슈를 뽑아가지고 갖다 드리려고 갔더니 안 계셔요. 어디 가셨나? 자리에 앉으셨는데 헤드셋을 딱 쓰시더니 세상에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불과 조금 전에 그 표정은 어디로 가는 데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 감정 노동자입니다. 3가지 노동 중에 육체노동, 정신노동, 감정노동 중에 가장 힘든 노동이 어떤 노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정노동자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임금 근로자가 1,900만 명입니다. 그중에 서비스업이 1,200만 명입니다. 그중에 감정노동자를 600에서 8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 대답해 보시죠. 몇일 것 같으세요? 감정노동. 안 봐도 DVD예요. 지금 설문 돌리면요. 1이 나와요. 1이. 2만 명 돌려봤잖아요. 1이 나온다니까요. 어떤 집단을 돌려도 1위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데. 근데 우리 집단 당연히 1이 안 나오겠습니까? 자, 공개합니다. 감정노동 심한 거 10위. 미용사. 제가 저기 몇 개, 3군데 미용 그 체인 센터를 해봤는데 아이고 정말 별의별 얘기 시간이 짧아서 말은 못하지만 별의별. 자, 9위 텔레마케터 전국 40만 명. 8위 패스트푸드 종사자. 야! 막 반말하잖아요. 야 버거 둘 막 그 애들 고등학생 한다고 어른들 막 반말한다고요. 자 4위까지는 대충 이렇고 자 1, 2, 3위 중에 몇일까요? 자 3위 짠!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입니다. 아니네. 이 정도면 이미 장난 아닌 거고. 2위 짠! 홍보도우미 판촉원. 아닙니다. 대망의 1위 짠! 스튜어디스 없습니다. 아유 행복하시네. 부러워요. 순위 안에 없다고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지금 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거 누가 조사한 거야? 우리 일인데. 다른 직종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도 감정노동자입니다. 방송을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가족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정확히 6시간 뒤에 하기스 기저귀 방송을 해야 됐습니다. 그날 여기 연지곤지 찍고 5살짜리 모자 하면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였거든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울면서 뛰었습니다. 감정노동자입니다. 사장님들도 그러시잖아요. 감정노동자. 고객한테 나 오늘 기분 되게 나쁜데 당신 하여튼 말 잘 들어 이러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세먼지 예보가요 5단계라는 거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그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미세먼지 예보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죠? 이 중에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그렇죠. 매우 좋음이 없습니다. 좋음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나쁜 겁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돌아가라 책을 쓰면서 바뀌었더라고요. 이 책을 쓰는 중간에 이게 4단계로 바뀌었거든요. 4단계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약간 나쁨만 없어지고 그냥 나쁨, 매우 나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매우 좋음이 왜 없을까요? 그렇죠.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없는 날은 없다는 거죠. 자, 다시 여쭤봅니다. 직업 중에 감정노동이 없는 직업이 있을까요? 없어요. 진정한 을은, 갑은요, 돈 쓸 때만, 그러니까 소비자가 됐을 때만 갑이고, 돈 쓸 때만 감정노동이 없는 거지. 그 대가로, 감정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돈을 받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저 감정노동을 갖고 계신 외톨이들이요. 또 하나가 이게 참 많으십니다. 걱정. 걱정 많지 않으세요? 아니 인생은 영업이다. 매출이 인격이다. 실적이 깡패다. 매출이라는 수치를 못 내면 쪽팔림이라는 수치를 당하잖아요. 월초면 월초대로 이게 막막하잖아요. 월초는 이번 한 달은 또 어떻게 또 꾸려나가야 되나. 월말이 다가오면 이제 또 실적에 대한 압박감.
마감 다 치르셨지만 마감 치르고 나면 아유 홀가분하다가 아니라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 되는 거. 그걸 이게 누가 이걸 알아주냐는 거죠. 예. 참 애달픕니다. 그러니 걱정이 많죠.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에는 만날 고객 없고 시간 많아도요, 세일즈의 삶은 꽉 차 있어요. 두려움과 걱정의 부피로 꽉 차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우리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 실적을 내야 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 스트레스, 이거 자체에서 빚어지는 감정 노동,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재미난 속담, 해외 속담 하나 보여드릴. 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야, 이게 티베트 속담입니다. 아유, 참 공감이 가는 말 아닙니까? 그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크가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실제하지 않는 걱정이고 나머지 4%는 내가 뭐 어떻게 애를 쓴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 걱정은 정말 무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도 습관입니다. 걱정은 담배만큼 무익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걱정, 감정 노동만 심해집니다. 우리의 고통에는요, 실지하는 고통도 있지만 생각이 빚어낸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한 고통 속에 갇혀 사는 거죠. 어떤 미래에 대한 고통, 더 나빠질 거라는 두려움, 답이 안 보이는 내일. 하지만 이런 건 실지하는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들을 자해서 계속 몸을 앞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몸은 그냥 그대로인데. 걱정이 심하고 만성이 되면 의학적으로도 병이 됩니다. 화병 오죠, 화병. 화병이요, 전 세계에서 공통어로 쓰는 의학 용어인 거 아십니까? 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의사들도. 왜 그래요?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만큼 화병에 사로잡힌 사람이 없어서 이게 전 세계 공식 용어가 된 겁니다. 화병. 그러니 감정 노동을 좀 이게 낮추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 독수리 중에 물수리가 있습니다. 물수리는요,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거든요. 탁 잡잖아요. 1m 넘는 물고기도 잡아요. 근데 물고기를 탁 잡으면 물수리들이 익사를 해요. 물에 빠져 죽어요. 왠지 아세요? 너무 큰 물고기를 잡으면 얘를 들고 이제 날아야 되는데 못 날아요. 그러니까 계속 퍼덕이고 하다가 결국에 물에 빠져 죽습니다. 놔버리면 되잖아요. 그걸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정 노동이 쉴 때는 그냥 완전히 탁 놔버려야 되는데, 아니 쓰다가 버릴 노트북도 로그아웃을 시키고요. 고철덩어리 자동차도 안 쓸 때는 키를 뽑는데, 여러분은 공회전 같은 삶 계속 회전이 되는 겁니다. 갑상선 항진 환자처럼 계속 공회전 되는 거잖아요. 예. 계속 갑상선이 계속 살만 빠져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지금 감정의 노동을 좀 제발 좀 내려놓으셔야, 그래야 우리 영업에서도 더 새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지금 두 가지 테마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가 우리가 중심을 지키면 어떤 사람에게든 다가설 수 있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한테 딱 맞는 사람. 그거는요, 여러분 샤워할 때도 하다못해 샤워기 온도를 계속 바꿔가는데 나한테 변함없는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슬퍼할 때 위로해주고 기뻐할 때 뭐 해주고 늘 사랑받고 늘 웃어주고 애완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생은 반려견만이 나의 친구가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직업이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나의 내적인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끄떡없는 거죠. 저 글씨 되게 못 쓰거든요. 글씨의 필체가 달라진다고 내용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듯이 나의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 나의 주변 환경이 어떻든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게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브리칭이란 말을 혹시 아십니까? 네, 모르십니다. 네. 그렇다고 뭐 미국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모르십니다. 예. 영어권 사람들도 이 단어를 얘기하면 모르십니다. 브리칭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 아시는 분? 안동 강고동 한 세트. 제 책에 나오거든요. 사람에게 돌아가. 브리칭이 이거예요. 자, 흰수염 고래입니다. 흰수염 고래가요, 혀 무게만 3톤입니다. 몸무게는 150톤입니다. 엄청나죠? 얘가 물 밖에 쫙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이거 보러 브리칭 크루즈라는 게 있어요. 이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물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파도가 그냥 팍 어마어마한 장관 아닙니까?
이걸 보러 사람들이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물속에 있으면 고래인 거 압니까? 등치가 크고 엄청난 거 아냐고요. 올라와서 물을 때려야 아는 거 아닙니까? 브리칭 시대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삼성생명 상품을 알아주고 뭐 요번에 예정 이율이 어떻고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상품이 좋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누가 알아줍니까? 자기 PR 시대입니다. 스스로 나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어필을 해야 그래야 상대방이 알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그 엔진에 들어간 작은 모래 한 톨하고 똑같아요. 돌면 돌수록 엔진을 손상시켜서 언젠가는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런 작은 두려움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죠. 지난번 엉겅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엉겅퀴는 살살 잡으면 더 따갑죠. 확 잡아야 안 따갑듯이 사람에게 거침없이 다가가는 거. 그게 우리의 또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권리는 스스로 주장을 해야 나의 스스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년 전에 우리가 어필, 소구법에 대해서 배웠고 올해 언어 포장 기술에 대해서 1년 동안 1월부터 저와 함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사람이 나한테 다가옵니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또 사람을 다가갈 때 또 두려움 없이 화이팅 하시자. 이게 이 강의의 요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보다 예상했던 시간보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요지는 뭐죠?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면 다가오잖아요. 개들도요. 따뜻하면 이렇게 다가가거든요. 요새 인터넷 한참 뜨는 건데 병아리들도 따뜻한 커피잔에는 이렇게 몸을 붙이면서 다가가잖아요. 모닥불 같은 따뜻한 사람이 되셔서 내년에도 영업하실 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훈훈한 기운 전하시고 중심을 잘 잡으셔서 파이팅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사람에게 돌아가라 장문정이었고 여러분이 나가기 전에 밖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